자, 치과 상담이 있는 목요일 대전 MBC 라디오 3830 상담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오늘은 치아를 발치한 후 지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 말씀의 바른길 치과 정기룡 원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발치를 하면요 피가 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. 네네. 대부분 지혈이 잘 되는데 그에 비해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? 네, 최근에 어금니가 아파서 치과에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. 잇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고 치아도 많이 썩어서 발치를 권해드렸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발치를 했는데 오후 늦게 치과로 전화가 온 거예요. 이제 피가 잘 안 멈춘다고요. 오. 그래서 다시 치과에 오시라고 해서 상태를 봤더니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약을 드셨을 때 그 피가 나는 그런 양상이 있거든요. 피가 스물스물하게 나오고요. 천천히 느리게 계속 나더라고요. 팍 터지는 게 아니라. 네네. 네네. 스폰지에서 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납니다. 네네.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를 뽑을 땐 드시는 약이 없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다시 여쭤봤더니 영양제랑 같이 아스피린을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스피린. 네. 이 아스피린을 먹으면 지혈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.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네. 대부분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깜빡하셨나 봐요. 네, 심장 질환이나 혈관 질환 때문에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아스피린 먹고 있고요. 이것 때문에 지혈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. 그런데 이제 간혹 아스피린을 영양제와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지금 당장 어떤 병이 있어서 드시는 게 아니니까 아스피린을 먹고 있다는 것 자체를 깜빡하신 거죠. 알고 먹은 게 아니라 네네. 그러니까 먹고 있는 것 자체를 깜빡할 수 있으니까요. 네. 아니 근데 이렇게 먹고 난 거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. 네, 그렇죠. 피가 계속 날 때 치과를 바로 간다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치과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? 출혈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압박입니다. 네. 압박을 한다는 건 피가 나오고 있는 곳에 혈관을 눌러서요. 피가 통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고요. 보통의 경우라면 20분에서 30분 정도 후엔 대부분 지혈이 됩니다. 혈액 내에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약 성분이 들어있다라도 압박을 이제 2배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 해주잖아요. 네. 그러면 출혈을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습니다. 압박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. 일단 거즈를 준비합니다. 네. 그런데 만약 거즈가 없다면 손수건과 같은 천이 있으면 돼요. 절대로 화장지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 아, 화장지는 안 돼요? 네, 화장지가 액체에 닿으면 힘없이 찢어지잖아요. 좀 이게 뭉쳐서 해도 안 될까요? 네, 안 됩니다. 그 그렇군요. 화장지를 이제 물었다가는요, 발치된 잇몸 주변에 화장지가 묻게 되고요. 그럼 그 화장지 떼려고 건들다가 다시 출혈이 발생되고요. 심한 경우에는 이 발치된 곳 빈 공간으로 이 화장지가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. 위험하겠어요. 네, 빼내기가 힘듭니다. 네네. 빼려다가 다시 피가 나거든요. 네. 그래서 꼭 거즈나 천류를 준비하시고요.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꼭 물을 묻혀야 한다는 점입니다. 물을 묻혀야 한다. 네. 일단 그 화장지는 안 되고요. 네. 이 천이나 거즈가 있어야 되는데 꼭 물을 묻혀야 한다. 물을 왜 묻혀야 될까요? 의학 드라마를 이제 간혹 하잖아요. 네. 제 기억에 이제 이런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. 이제 환자가 이제 배를 개복하고 수술한 뒤에 배에 거즈를 대고 테이프로 고정을 해놨죠. 네. 이제 보통 회진하면서 그 부위를 이제 소독을 하는데 소독을 하려면 상처 부위를 덮고 있는 저 거즈를 떼내야 하잖아요. 네네. 그때 이제 레지던트가 인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. 먼저 생리식염수로 거즈를 적시라고요. 거즈를 적시라. 네. 왜 이 그런지 아시겠죠? 거즈를 바로 떼내면 상처 부위에 생긴 피부가 네. 상처가 또 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네네. 이게 촉촉하지 않고 건조된 상태니까 피부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수술했기 때문에 약간의 피는 날 텐데요. 그 피가 거즈로 들어가서 굳어버리고 그 피는 피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즈를 건조한 상태에서 제거해버리면 출혈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. 네네. 이와 같은 원리로 발치한 곳에 지혈을 하기 위해서 거즈를 물 때 그 거즈를
약간 촉촉하게 물에 적셔줘야 하는 겁니다. 거즈에 물을 적시지 않고 이렇게 뗐을 때 다시 출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또 아플 것 같기도 하고요. 걱정도 그렇죠. 되네요. 네.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제 입 안에는요. 이제 피부랑 약간 달라요. 이제 또 피부라면 이렇게 건조한 상태로 거즈를 떼면 100% 출혈이 다시 시작됩니다. 그런데 입안은 굉장히 습한 곳이잖아요. 네. 거즈를 물고 있으면 침이 거즈로 들어가고요. 그래서 피부에 비해서 건조한 거즈를 바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출혈의 정도는 좀 덜합니다. 하지만 지금은 지혈이 잘 안 돼서 거즈를 사용하는 경우잖아요. 네. 그래서 출혈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를 없애는 게 당연히 좋고요. 그래서 꼭 거즈를 물기 전에는 물에 살짝 적셔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가장 중요한 거는 꼭 천이나 손수건 같은 걸로 지혈을 해줘야 되고 물을 꼭 묻혀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네네. 그럼 지혈이 잘 안 돼서 거즈를 꽉 물었다면 어느 정도 물고 있어야 되는 거죠? 보통은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꽉 물고 계셔야 되죠. 네, 최소 30분 이상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지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? 네, 이제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나뉩니다. 첫 번째는 거즈를 충분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인데요. 지혈의 첫 번째 원칙이 압박이거든요. 네. 그런데 거즈가 충분히 두껍지 않다면 위아래로 꽉 물더라도 발치 부위에 충분한 힘, 그러니까 압박이 가해지지 않게 돼서요. 지혈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혈을 할 때는 거즈를 충분히 많이 사용해서 위아래로 물 때 발치 부위에 힘이 꽉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. 근데 그 거즈의 양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? 그러니까 너무 치아가 안 다물어질 정도는 아닌 거죠? 꽉 물었을 때 치아랑 자연 치아끼리 닿지 않아야 합니다. 네. 그 정도의 양. 네, 자연 치아끼리 닿지는 않아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자연 치아끼리 닿아버리면 그 씹는 힘이 자연 치아에서 분산이 돼버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발치 부위에 힘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. 네. 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거즈를 꽉 물지 않고 비트는 경우에요. 솔직히 거즈를 꽉 물고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. 계속 힘을 가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턱도 아프거든요. 네네. 그러다 보면 질근질근 씹으면서 비트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지혈이 되었다가도 거즈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다시 출혈이 시작돼 버립니다. 그래서 지혈 때문에 거즈를 물 때는 정말 충분한 양으로 꽉 물고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충분한 거즈의 양으로 꽉 물고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. 네. 이 지혈의 방법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 3가지라고 하셨잖아요. 네네. 그럼 3번째는 또 어떤 경우일까요? 거즈로 압박 지혈을 한다는 건 잇몸을 꽉 누른다는 의미인데요. 간혹 뼈에 직접 압박 지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잇몸 압박으로는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죠. 이땐 치과로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. 뼈를 직접 압박해야 하니까요. 일단 마취를 하고 이때는 거즈를 치아가 빠진 뼈 속 빈 공간에 집어넣습니다. 그 안으로요? 네. 그리고 나서 거즈를 물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지혈제를 발치한 곳에 넣고 거즈를 추가로 물기도 합니다. 거기에 넣고 또 위에 또 압박을 하고. 네, 그러니까 결국은 잇몸을 압박을 하느냐, 뼈를 압박을 하느냐, 네, 그 차이입니다. 아니 근데 걱정되는 게 있는 게요. 이렇게 하면은 발치한 뒤에 출혈이 멈추면 좋겠는데, 근데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지혈이 되는 거죠? 네, 지혈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요. 결론은 지혈은 됩니다. 물론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을 드신 경우에는요 시간이 좀 더 걸려요. 네. 그리고 간혹 고지혈증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에도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그리고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치과에 가실 때 정말 꼭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. 네네. 네, 이게 드시는 약에 따라서 치통이 심한 경우에 치과를 그때 가서 방문하잖아요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약을 드시는 것 때문에 발치를 미뤄야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치아 관련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치과에 가셔서 네네. 꼭 미리 검진받고
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. 네, 일단 좀 그 피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 전에 대비를 좀 잘하시는 게 좋겠고, 네. 그리고 만약에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땐 오늘 또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방법들 꼼꼼하게 기억해 두셨다가 잘 대처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기본을 지키는 거겠어요. 네, 양치 잘 맞습니다. 해주시고요. 치아 건강 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